처음에는 러시아가 가뿐하게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강했고 러시아는 매우 고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방의 도움이 컸습니다. 두 나라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무기는 빵빵하게 지원했으니 이건 뭐 싸움을 말리는 건지 부추기는 건지. 결국 전쟁은 장기화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로 두 나라 국민은 물론이요 세계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가스 가격을 급등하게 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가스를 대신하여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 전력 비용도 급상승하면서 산업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생산비의 증가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식품류나 생필품의 가격도 엄청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곡물과 비료의 주요 수출국으로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식품류의 가격도 급등하였습니다. 서민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짜장면, 삼겹살이란 말도 옛말에 불과합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족과 외식하기도 조심스럽고 친구들 만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은 정말 뭘 하든 비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구매하려 세일 기간을 찾고 비교적 저렴한 중고 물품을 찾기도 합니다. 친구는 이런 말도 하더군요. 안 사는 게 가장 싸다.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이 저렴해졌다? 안 가는 게 가장 싸다. 갖고 싶었던 상품이 할인 행사를 한다? 안 사는 게 가장 큰 할인이다. 사람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도 내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어책은 지갑을 닫는 일 뿐입니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은 요즘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있는 손님도 싼 것들만 찾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낫습니다. 전쟁 당사자들의 고통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생겼고 그들이 대규모 유럽으로 피난하면서 유럽도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무척 큽니다. 그래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유럽으로서는 그들이 부담스럽다 하여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폴란드를 비롯하여 루마니아,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반대로 난민 수용을 꺼리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스위스 등은 난민 수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였다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어보았던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전쟁은 당사자는 물론이요 세계 모두가 고통받는 일입니다. 이쯤하여 두 나라 대통령 푸틴과 젤렌스키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전쟁을 좀 멈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두 나라의 전쟁을 말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전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확실히 힘이 있는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두 나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대통령 젤렌스키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계는 어떤 변화를 겪을까?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분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으며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을 포함한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영토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친러시아적인 정권을 수립하거나 일부 지역을 직접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독립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클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반러시아파와 친러시아파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며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외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 중 한 곳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외국에서 망명 정부를 구성하거나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망명을 선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머문다면 체포되어 처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지도자들이 점령국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저항군에 의해 체포된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 그 외 도쿄 재판 일본의 전범자들, 니른베르크 재판 독일 전범자들처럼 말입니다. 러시아도 젤렌스키를 체포할 경우 그를 법정에 세우고 전쟁 범죄나 반러시아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젤렌스키는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젤렌스키를 체포하지 못한다면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게릴라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국내에 꽁꽁 숨어 저항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만약 젤렌스키가 전사한다면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서방 세계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리 만들기 딱 좋습니다. 젤렌스키는 자유를 갈구한 영웅으로 이미지 메이킹되고 러시아는 악당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상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젤렌스키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이 될 수도 있겠군요.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와 나토의 긴장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아느냐? 하나하나 다 갚아주겠어. 라고 나온다면 세계는 또다시 긴장 상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접경 지역에서 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발트 3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에게 안보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는 명분이고 나발이고 힘이고 진리라는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전쟁 후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국가에는 보복으로 에너지 가격을 입맛대로 후려칠 것입니다. 러시아에 잘 보이는 나라는 싸게, 그 반대의 나라에는 비싸게. 이러면 에너지가 절실한 국가들은 러시아에 잘 보이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러시아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려 할 것입니다. 유럽은 너무 많은 난민의 숫자에 곤혹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러시아의 승리는 북한이 더 자신감을 갖고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도 군사적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오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적극 시도하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때마다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아, 내 주식.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 그가 우리나라 방위산업 주식을 중점적으로 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필요할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 되면 사두었던 방위산업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를 것입니다. 김정은은 짭짤한 수익에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겠군요. 러시아와 북한, 중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한국의 안보 상황이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더더욱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차기 대통령 당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또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러시아, 중국, 북한에 맞서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해양안보, 사이버 보안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군비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하니 어쩌면 한국에게 방위비 명목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도 미국의 안보 자원을 공짜로 누리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순부터 뜯어고치겠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방위와 안보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한 비용 분담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부자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 동맹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 강하게 추진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기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를 더 내라고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